미국의 제약회사 화이자가 지금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예방 효과가 90%를 넘는다는 내용입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1,500만 명 분량을 만들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먼저 김선미 기자입니다. 미국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함께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효과가 기대를 뛰어넘었습니다. 미국을 비롯해 6개 나라에서 모두 4만여 명을 대상으로 3상 임상시험을 한 결과입니다. 실험군을 두 그룹으로 나눠 각각 코로나19 백신과 가짜 약을 투약했습니다. 그중 모두 94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는데 백신을 접종한 참가자 비중은 10%에 불과했습니다. 백신의 효과가 90% 이상이라는 의미입니다. 백신은 두 차례 투여해야 면역력이 생기는데 첫 번째 투여일로부터 4주 후, 두 번째 투여일로부터 일주일 후에 예방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당초 제약사 측이 60에서 70% 수준의 예방 효과를 예상했던 것에 비해 훨씬 더 고무적인 결과입니다. Now we can credibly tell them, I think we can see light at the end of the tunnel. 다만 중간 결과인 만큼 남아있는 임상시험 참가자에 대한 추가 분석에 따라 예방률 수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이자는 안전성 관련 데이터를 확보한 뒤 올 연말까지 1,500만 명 안팎 분량의 백신을 제조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은 일단 환영했습니다. It's more than 90% effective, which is extraordinary and will play a major role in what the outcome of this is going to be. 세계보건기구 WHO도 이번 백신 소식이 고무적이라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더불어 미국과 유럽 증시가 일제히 상승했고 화이자의 주가도 7% 이상 올랐습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오늘로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는 5천만 명을 넘었습니다. 하루 10만 명씩 더해지는 미국은 전체 1,000만 명에 달합니다. 유럽에서도 매일 20만 명 정도가 감염되고 있습니다. 무증상 감염 그리고 미신고 사례까지 생각하면 방역당국이 추정하기에 실제로는 최소 1억 명이 넘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사정이 좀 나은 편이지만 그래도 사흘째 세 자릿수입니다. 백신 개발 소식에 지구촌이 기대감을 가지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아직 의문점들이 남아있고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승훈 기자의 보도를 보신 뒤에 전문가와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화이자 임상시험에 참여한 사람은 4만 3천여 명입니다. 이들 중 44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는데 90%는 가짜 백신을 맞았습니다. 반대로 진짜 백신을 맞은 사람은 대부분 면역력이 생겼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아직 기뻐하긴 이르다고 말합니다. 보관이나 접종 스케줄이나 이제 사람마다 나타나는 면역 형태가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상태에서 90%라는 거고 이제 현실 세계에 적용이 되면 그거보다는 반드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실험실 상황과 실제 의료 현장 환경이 크게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화이자의 이번 임상시험은 2개월가량 일정이 더 남았습니다. 이후 미국 등 각국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고 생산과 공급까지도 시간이 꽤 걸립니다. 우리 정부는 빨라도 내년 4월 이후에야 백신을 국내에서 맞을 수 있을 걸로 예상합니다.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을 서두르기보단 지금의 방역체계에서 집단 감염을 최소화하는 게 현 단계에서는 더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화이자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은 열에 매우 취약합니다. 영하 70도로 보관하지 않으면 효능은 사라집니다. 독감 백신은 영상 2에서 8도로 보관해야 하는데 이보다도 훨씬 유통이 까다롭다는 얘기입니다. 방역당국은 저온 유통망 준비에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복잡한 준비 과정, 심지어는 정교한 시뮬레이션 그리고 매우 여러 차례의 반복적인 교육 훈련까지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코로나19의 종식까지 가려면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인이 면역력을 가져야 합니다. 선진국뿐 아니라 제3세계에서도 이런 저온 유통망을 어느 정도 갖출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JTBC 최승훈입니다. 네, 가천대 길병원의 엄중식 감염내과 교수가 나와 있습니다. 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예, 백신이 성공적으로 보급이 되면 이 칸막이도 좀 사라질 텐데요. 예. 4만 3천 명 정도 임상을 했는데 94명의 결과만 놓고 지금 90%의 예방 효과가 있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믿을 수가 있을까요? 네, 이게 이제 통계적으로 어떤 수치를 가느냐를 이미 기준을 세워놓고 이 연구를 시작한 겁니다.
4만 3천 명 중에 절반은 진짜 백신 후보 물질을 맞은 거고 절반은 가짜 백신 위약을 맞은 겁니다. 예. 이 상태에서 몇 명이 감염돼서 그 감염자 중에 백신을 맞은 사람은 몇 명이고 가짜 백신을 맞은 사람은 몇 명인지를 분석해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낼 수 있는 숫자가 몇 명인지를 사전에 연구 시작 전에 약 164명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94명이 감염이 된 걸 확인했는데 이 숫자 정도면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분류가 그러니까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중간 결과를 발표한 것 같습니다. 예. 좀 신뢰성이 있을까요? 90% 예방 효과가. 지금 중간 결과이기 때문에 예. 끝까지 가봐야 되겠지만 이 상당히 기대가 되는 소식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파이저 측에서도 이 결과가 연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 분명히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단서를 달아놨습니다. 예, 그 부분 좀 지켜봐야겠네요. 그러면 끝까지. 그런데 백신을 개발해서 보급하는 과정에서도 보관 또 운송할 때 영하 70도 정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백신을 생산하고 제조해서 보급하는 그런 과정에서 영하 75도 이하, 영하 70도 이하의 그런 보급 체계, 콜드 체인을 아직 구축을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아주 낮은 저온에 그 백신 보관을 해야 되는 그런 종류의 백신을 만약 도입을 한다면 새롭게 이 콜드 체인을 유지하기 위한 그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예. 가장 궁금한 건 미국에서 개발을 완료한 뒤에 그러면 우리는 언제쯤 맞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인데요. 어떻게 예측을 해야 될까요? 파이자 측에서는 지금 개발하는 백신을 올해 안에 5천만 명분 그리고 내년에 13억 명을 맞출 수 있는 접종분을 개발하겠다고 제조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조한 백신을 어느 나라에 어떻게 공급을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백신을 도입하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의 역량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백신 외교가 좀 있어야 될 상황이네요. 네, 가급적이면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해서 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주변 국가에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생산 기지를 좀 나눠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더욱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도 백신을 개발하고 있잖아요. 화이자의 백신이 도착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백신 개발을 끝낼 가능성은 없습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일상 연구가 진행 중인데 상당히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파이자나 뭐 다른 그 백신 개발 과정에 있는 그런 것들과는 상당히 지금 시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백신으로 우리가 백신 접종을 국민에게 하기에는 조금 시간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백신 개발 소식이 들리고는 있지만 사실 아직 보급까지는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은 계속 유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백신과 관련돼서 좀 걱정이 되는 게 이런 백신이 되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건 분명하지만 예. 이런 희망적인 메시지 때문에 국민들의 경각심이 누그러지거나 방역에 균열이 생기면 이 접종이 이루어지기까지 한 6개월 이상 남아 있는데 그 사이에 또 다른 유행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상당히 주의 깊게 좀 봐야 된다고 봅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가천대 길병원의 엄중식 감염내과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자의 발표에 음모론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식품의약국과 민주당이 자신의 당선을 막기 위해서 백신 발표를 대선 뒤로 늦췄다고 트위터로 주장한 겁니다. 또 백신 개발을 자신의 공으로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화이자는 트럼프 정부에서 자금을 한 푼도 지원받지 않았고 발표는 시험 결과가 나오자마자 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화이자가 백신 임상시험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대단한 뉴스라면서도 또다시 음모론을 주장했습니다. 미 식품의약국 FDA와 민주당이 자신의 당선을 막기 위해 선거가 끝난 뒤 백신 개발을 발표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과 발표를 닷새나 늦췄다고 했습니다. 화이자가 다음 주에 백신 사용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하자 이게 자신의 공이라고 자랑했습니다. 바이든이 대통령이었다면 앞으로 4년간 백신 소식을 못 들었을 테고 관료주의로 수백만 명이 숨졌을 것이란 주장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현지 언론들은 미국 정부가 화이자에 백신 개발 자금을 한 푼도 지원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화이자는 대신 독일 정부로부터 약 5천억 원을 투자받았습니다.
자신을 낙선시키려고 백신을 늦게 내놨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음모론도 화이자가 직접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엘버트 블라 CEO는 임상시험 결과가 나온 뒤 곧바로 발표했다며 대통령 선거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시간표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